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는 제가 설명을 하고요. 2부는 일광하고 대표님이 오셔서 일본 유학 매력을 설명하시고 3부에는 우연히 이번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 저희 학원에 일본 상담을 왔는데 자기 동생을 보내러 왔더라고요. 근데 너는 뭐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대학생이래요. 그래서 어느 대학 다니냐? 그랬더니 교토대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수요일날 상담하다가 너가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나 또 너 일본 유학의 매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좀 와서 설명해 주겠냐? 그랬더니 와서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 2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인터뷰가 잠깐 엄연대 질문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최인규라고 반갑습니다. 일단 제 이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학교부터 또 재수학원에서 또 제가 학원도 운영하면서 27년 동안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학을 보내는 수학을 가르쳤던 수학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거 해본 것도 없고 제 직업의 전부는 거의 수학 강사였습니다. 지금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학원은 따뜻한 12월과 3.14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 하나, 수지 하나. 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1,500명의 학생이 대입을 가만히 뜯다 보면 요즘에 대학을 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입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그 취업은 더더욱이 어려워서 사실 힘이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역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시와 정시가 있다면 정시 퍼센트가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재수를 하거나 뭐를 해서 인생에 역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역전의 사다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대안이 없을까? 새로운 돌파구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인도네시아도 가봤고요. 그쪽 유학을 알아보려고요. 별거 다 해보다가 결국 일본 유학이 가장 매력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일본 학원을 강남에 있는 것을 분당에 지금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저는 일본 유학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우리나라 입시고요. 그래서 일본 유학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설명회가 저는 우리나라 입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은 일본 유학을 설명하고 그래서 정보를 들리는 시간이 될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본 출장을 2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지 애들한테 안내를 할 것 같아서 2번 갔다 온 출장 보고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도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 이름 뭐니 너? 석준아 너는 뭐가 행복하니? 언제 행복하니? 잘 때 행복해?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중국 속담에 있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행복하답니다. 제 친구들을 보니까 제 친구들 나이가 은퇴할 나이인데 딱 퇴직하는 순간 확 늙어버리고 정말 일이 없다는 것은 행복해서 일이 없는 것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만 있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즉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할까요? 어머니 해야 할 일이 있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행복하실까요? 그래서 또 고민하다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바로 정답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은 언제나 그 순간에 바라는 일, 희망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을 볼까요? 단군 이래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세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펙을 가진 청춘들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희망이 있나요? 바라는 일이 있나요?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몇 년씩 썩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설명회가 학생들에게 어머님들 소중한 자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결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현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분당 지역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분당 지역의 대학 입학 결과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언론에 발표되거나 또 학교에서 발표하는 건 많은 허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전체를 봐서 수시하고 전구로 봐서 수시하고 정시는 몇 대 몇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몇 대 몇이죠? 7대 3이죠. 이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7대 3, 70%대 30%. 안 적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어떤 어머니가 사진을 탁 찍으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빠르니까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핸드폰 하나 딱 찍으시면 돼요. 한 판에 쫙 적어 쓰면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대 30인데요. 분당 지역의 학생들은 전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수시가 40%고요. 여기가 60%를 갑니다. 이게 어떤 결과일까요? 누가 많은 거죠? 재수생이 많은 겁니다. 네. 또 우리 분당 지역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40도 좀 뜯어봐야 됩니다.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 이거 기본적인 지금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수시는 4가지가 있죠. 학생부,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사회배려자, 사배자 전형,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전형이 아니죠.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가시니까. 특기자 전형은 특목고 학생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전형은 요거 2개 남았어요. 학생부는 뭐하고 뭐로 나누죠? 비교과하고, 그렇죠. 교과로 나눕니다.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학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학종. 그래서 1학년 애들은 전부 다 학종에 지금 생활기록부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학종을 해야 될 학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뭘 잘해야지 학종을 하죠? 내신이 잘 나와야 합니다. 내신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 학종을 준비해봐야 다 쓸모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학생부는 다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내신, 성적이 중요한 시험 전형입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이제 학생부 이쪽은 내신이라고 쓰겠습니다. 수시에서 이건 또 다른 대학별 고사니까 논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식을 갖고 시작할게요. 일단 저 40에 분당 지역의 수시의 대학 입학 결과의 40에 여기는 10 더하기 30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10 더하기 30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10은 뭐고 30은 뭘까요? 이 10이 학종입니다. 추천 전형,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학종입니다. 10이. 종합 전형이라 할게요. 이건 뭘까요, 그럼? 분당 지역 학생들은 뭘 많이 가죠? 논술로 많이 갑니다. 논술로 많이 갑니다. 논술로 많이 가니까 논술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60은 또 뜯어봐야 되는데, 여기 60에 여기 20대 40으로 나눠야 해요. 20, 40인데 20과 40은 뭐하고 뭘까요? 네, 현역과 재수생입니다. 정시에 여기 현역이 20%고 재수생이 40%가 갑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애들 재수시키면 대학 잘 보낼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재수는 정시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재수에서 얼마나 가기 어려운가를 또 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수지고, 저희 학원이 수지고에 있습니다. 상위권 애들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는데 수지 재미있다가 수지고 고3이 538명입니다. 고3이요. 근데 9월 1일자로 올해 수능을 접수한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000명이 넘어갔거든요. 즉, 얘 538명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재수생이 있는 겁니다. 삼수생이 있는 겁니다. 즉, 원서 마감날까지 가면 9월 8일인가 7일인가 거기까지 가면 분명히 1대1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고나 외고나 특목고의 모든 학교들은 대부분 재수생이 현역하고 비슷합니다.
강남 지역도 그렇고요. 분당 지역도 재수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재수하면 대학을 잘 갈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다고요. 재수하면 갈 거라고. 근데 재수해서 가려는 정시는 상위권 대학은 25%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정시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요. 제가 강남대성 출신입니다. 외국고등학교 있다가 강남대성에서 한 7, 8년 근무했는데 강남대성 1기 멤버인데 제가 강남대성이요. 재수 성공률이 제가 있을 때 30%였어요. 이 30%라는 것은 내가 작년에 연대를 못 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를 간 거죠. 학교가 업그레이드 된 게 성공인데 그 좋은 강남대성이 30%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다는 강남대성이. 그렇다면 지금은 다른 학교는 말할 거 없이 그렇다면 지금 어떤가 볼까요? 강남대성은 제가 보기에는요. 말은 발표는 안 하지만 20% 미만입니다. 지금은. 왜? 정시가 더 줄었어요. 옛날보다. 둘째 뭐예요? 강남대성이 내가 있을 때는 1000명이었는데 지금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대성을 다니면 대학을 잘 갈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재수생은요. 정말 1년 동안 공부해서 점수 좀 올라가요. 그래서 대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어렵습니다. 점수는 올라갑니다. 점수 올라간 거로 재수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이제 수시하고 정시의 실제 난다티 뜯어놨을 때의 결과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게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이 대학을 다니고 있어. 당당하게 자신감 있고 자존감 있는 학생이 되려면 사실 우리나라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어려워요. 나머지는 다 솔직히 말하면 루저입니다. 저는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대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평생 제 학교를 자랑스럽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그 스카이 대학조차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됩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스카이 대학을 분당 지역에서 그러면 몇 명이나 보내느냐를 한번 고등학교마다 발표를 봤습니다. 20명 정도를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평균입니다. 더 많이 보낸 학교도 있고 못한 학교도 있지만 평균 스카이 대학을 20명 보내는 게 분당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겁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인서울만 해도 스카이 한 명만 나와도 프랭카드 붙습니다. 스카이 대학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20명을 간다고 하는데 20명을 뜯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명 안에는요. 중복 합격이 있습니다. 서울대 붙고 카이스트 붙고 다 붙은 아이들을 같이 셉니다. 또 중복도 뭐가 있나요? 중복 말고요. 중요한 뭐가 있어요? 재수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예? 연고대는 뭐가 있습니까? 분교가 있습니다. 원대, 원주, 고대, 조치원 분교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몇 명 가느냐? 실제 10명 정도 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분당 지역에서 좋은 대학 가려면 문과 5명, 이과 5명,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야만 현역이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머님들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 같고 우리 애도 내가 전교 50등이니까 조금만 잘해서 올라가면 들어갈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내 아이가 지금 몇 등급인데 내신이 몇 등급이고 모의고사가 몇 등급인데 대학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나중에 한꺼번에 찍으시는 게 좋다니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내 아이가 내신이 몇 등급이고 모의고사 몇 등급인데 대학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시부터 하겠습니다. 수시는 뭐라고요, 어머님들? 수시는 뭐라고요? 전부 다 뭐라고? 내신, 교과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내신을 등급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거의 이렇게 봐서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문과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문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과만 갖고 설명할게요. 1등급에서 1.3등급. 얼마나 잘하는 학생인지 아십니까? 분당 지역 전체 학교에서요. 낙생고, 임외고 뭐 전체 학교에서 1에서 1.3 나오는 학교가 나오는 내신이 나오는 애가 적어도 5명 안 넘습니다. 한두 명입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분당 지역은 그만큼 내신 따기 어려운 거죠. 딴 데는 있지만. 이런 학생들, 즉 학생들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지구인이 아니다. 외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2에서 2.5등급. 꽤 우수한 성적의 아이들이죠. 3에서 3.5. 공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학생들이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 뭔가 하나 놓친 학생들이죠. 4에서 4.5. 이 학생들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비 엄청 때리고 맨날 학원 다니고 있어요. 시간을 맨날 들이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밑에 쭉 있어요. 이 학생들이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애 씨. 여기는 공대는 좀 뺐습니다. 카이스트 이런 거 뺐어요. 비슷한 카이스트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포항공대 여기다가. 그 다음에 동건홍숙. 동건홍숙이 뭔지 아시죠? 서로 맨날 싸운답니다. 홍동건숙이냐 뭐 해서. 어쨌든 이런 4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면, 레벨을 나눈다면 1점에서 1.3등급 학생들은 스카이하고 서성한이에다가 요것도 좀 넣긴 하는데 거의 안 넣어요. 지방이 아닌 분당 지역은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여기 화살 안 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전국 단위 자료입니다. 전국 분당 지역이 아니라 전국 단위예요. 여기서 1에서 1.3 학생들이 전부 다 학종 추천 전형으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하얀색은 추천 전형인데 몇 퍼센트 가느냐? 40% 합격합니다. 추천해서 합격률이. 그 다음에 50%, 여기용 70%가 됩니다. 근데 전국 단위를 넣었지만 분당 지역 학생들 별로 안 넣죠. 분당 지역에서 1.3등급 학생들이 여기 중경외시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이 정도 합격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여기 있는 학생들 무수히 많죠. 1.3부터 2까지요. 이 학생들은 추천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학교마다 추천받는 애도 있겠지만 대개 이 학생들은 뭘로 가느냐면 대개가 뭘로 갑니까? 빨간색은 뭐냐면 논술 전형입니다. 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죠. 1.3, 그러니까 전교 등수가 1, 2, 3, 4 몇 등이 안 된 학생들 밑에 애들은 논술 전형으로 되게 많이 가는데 그 합격률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갑니다. 이 정도 학생들이. 이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 수시로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좋은 자료라서 나눠드린 겁니다.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자료는 내 아이가 만약에 4등급이다 그럴 때 4등급이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에 대해서 여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다 있잖아요. 요 자료요. 있으시죠? 요거는 자연계획국 하나 인문계획국 둘 다 드렸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볼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 볼까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냐면 여기 있는 학생들도 지원합니다. 지원하죠. 이렇게 지원해요. 2등급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도 전부 다 논술로 지원합니다. 추천을 거의 못 받죠. 여기는 어쩌면 추천을 받을지 몰라요. 밑에는. 요건 파란색 안 그릴게요. 여기는 추천이라 이렇게 추천. 어쨌든 2에서 2.5 학생들이 가면 거의 논술인데 이 학생들이 여기서 붙은 확률을 보니까 1%입니다. 2%고 여기 내려와야 7%예요. 어머니 1%면 로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여기 붙는 애들을 보면요. 여기 다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요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 붙는 애들 중에 현역과 재수생의 비율은요 2대 8이에요. 재수생이 8이에요. 네? 작년에 2등급이었어요. 1년 내내 재수했어요. 1년 내내 논술했어요. 그런 애들이 붙는 거예요. 논술 전형 쉽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착각하고 계셔서 정확한 논술학원에 절대 쏘고시면 안 됩니다. 한 명 붙었다고 나머지 100명이 들러린 이런 논술학원에 논술을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현실이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알아준 자료가 거기 있는 자료입니다. 그게. 거기 다 나와 있는 자료고요.
정리만 하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여기만 학생들이 아니죠.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3등급 학생들의 결과를 볼까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논술이나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30%입니다. 여기 밑에다가 좀 35%까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인서울의 아주 마지막 대학, 무슨 대학이요? 성덕대학이 이렇습니다. 표시 보면 36%가 나오더라고요. 합격률이. 이게 수시예요. 수시가 70%고 정시가 30%니까 아, 수시가 넓네, 좋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정시로 가볼까요? 정시로. 정시는 어떤가 볼까요? 정시는 뭐라고요? 우리 분당제 학생들은 정시로 많이 가니까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은 바로 우리가 그 수능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고 성적은 바로 모의고사 성적이죠.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들이 대부분이니까 고3 없으시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할게요. 문과부터 할게요. 문과 고2예요. 이 친구가 지금 1등급이에요. 잘하는 거죠. 2등급이고 1등급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1등급이 4%입니다. 2등급이 7%에서 11%까지가 2등급입니다. 1등급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말 열심히 하면, 정말 숨막히게 공부하면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균 잡아 1.5가 뜹니다. 그럼 왜 그러죠? 왜 1.5로 떨어지죠? 1등급의 마지막 4% 학생들은 누가 밀고 들어오냐면 재수생, 반수생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가면서 성적이 밀려서 1.5가 뜨는 게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럼 1.5가 떴을 때 이 학생이 어디를 가나, 대학을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다. 문과 1.5등급 무지 잘하는, 퍼센트로 따지면요. 이걸 이제 이렇게 1.5 하면 잘 모르시니까 또 다시 한번 100분위로 친절하게 나눠볼까요? 100분이라는 것은 60만 명의 수험생을 1등을 100으로 보고 꼴등을 0으로 봐서 쭉 나열한 게 100분입니다. 이게 퍼센트 따지면 92.5%가 나오거든요. 잘한 거죠. 전국 90.5%면요. 이 학생들이 어딜 가느냐면, 이거 마저 해놓을까요? 요거부터 할게요. 2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2.5가 뜹니다. 3은 3.2가 뜹니다. 보통.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상위권 재수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데, 이 퍼센티지를 보면 92.5, 83%, 100분위를 보면 여기 72%인데, 이들의 대학이 어디가 뜨냐면, 어디 뜰 것 같아요, 어머님들? 동고농수기 뜹니다. 네? 뭐 더 잘 갈 줄 알았습니까? 동고농수기 떠요. 문과는요. 그게 못 가요. 여기 어디 뜨신지 아십니까? 가천대, 경기대. 여기는 어디가 뜨냐면 창원대, 무성대, 이름 잘 모르겠어요. 백석대, 이런 데가 뜹니다. 이게 문과예요. 문과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모의고사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니까 1등급, 2등급이니까 내 아이 잘해. 괜찮아. 희망 있어. 천만에라 이거죠. 쉽지 않다. 이게 우리가 입시 현실이거든요. 다 하셨는데 누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셨나 보다. 이과는요. 1등급, 2등급, 3등급. 역시 고2예요. 고3으로 넘어갈 때 여기 1.5가 뜨는 거 맞습니다. 2.3, 4 뜨는데 오라 그럴게요, 그냥. 이과는 좀 덜 떨어져요. 여기는 3 떨어져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3등급, 3등급 떨어지는데, 얘들은 어디 떨어져요? 얘는 좀 높아요, 그래도. 퍼센티지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학교는 여기가 좀 높아, 이과가. 그래서 이과를 많이 가려고 하는데, 좋은 과는 안 되고요. 자기가 좀 피해서, 남들이 좋은 애들이 다 차고 들어온 나머지를 피해서 가야 되는 게 서성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뜨더라? 경기대, 아주대, 인하대, 인천의 하버드 뭐 이런데, 인하대 뭐 이런 데가 뜹니다. 아주대 뭐 이런 것들이 뜨는데, 그럼 여기는 어디가 뜨느냐? 충남대, 단국대, 천안 뭐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너무 암울한 얘기만 했죠, 그렇죠? 희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일단 한번 적으셨던 분 시간 있으면 카메라 한번 찍으세요. 이게 현실이니까 찍으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반일 감정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역사의식을 나한테 아주 많이 심어주셔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나라인데요. 어쩌다 보니 일본 유학을 지금 보내게 돼서 일본을 2번을 가봤는데 많은 걸 배웠어요. 요거 한번 잘해 보실래요? 잠깐. 중간에 있을 겁니다. 요 인터뷰 기사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학생들, 일본에서 인터뷰하는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요 파일 뒤에 있습니다. 요 파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있을 겁니다. 뒤에 없나? 어디 갔어? 가운데 있나 보다. 죄송합니다. 가운데 여기 중간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김황석이라는 친구거든요. 히토시바시 법학부를 다니고 있는데요. 히토시바시는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동경대, 교토대, 히토시바시 대학을 3대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내신 3등급이었습니다. 적으세요. 내신 3등급. 문과 내신 3등급. 근데 그리고 잠깐 볼까요? 문과 내신 3등급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내신 3등급. 우리나라 어디 가죠? 이 친구가 1년 공부해서 일본의 히토시바시라는 대학을 갔거든요. 한번 기사 꼭 읽어보시고요. 밑에 김원이라는 친구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일본 가서 밤새워 같이 수시까지 술 먹고 얘기하고 서로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분당적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명에 있다니까 와서 어머님들의 질문을 받아주겠다고 와 있는데 이 친구 적으세요. 내신 9등급, 수능 9등급. 적으세요. 적으세요. 거짓말 안 할 겁니다. 등급이 없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한 적이 없는 학생인데 요리를 하려다가 갑자기 공부를 정찰해서 1년 공부해가지고 일본 호세이 대학을 갔는데 호세이 대학도 나름대로 일본에서 명문대학입니다. 괜찮은 대학이고요. 이 대학을 나오면 100% 전원 취업을 합니다. 좋은 직장이. 그 밑에 김태원 친구. 걔 모의고사 지발로는 4등급이래요. 써보세요. 모의고사 4.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4등급. 근데 거짓말 같아요. 재수에서 4등급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재수해서 창원대를 갔거든요. 일본 가서 2번이나 만났고 이 친구 때문에 이 많은 친구들 인터뷰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 친구 만나서 야 다음에 올 때 내가 또 올 때 너희들 만나보고 싶다 했더니 그 다음에 이만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물론 일공학원 출신이고 뭐 일공학원 출신 아닌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 김창원 친구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재수까지 해서 창원대를 입학했어요. 창원대 여기 있죠? 여기 갔어요. 맞네요. 재수해서 4등급이었는데 3등급 올라갔나 보죠? 창원대 간 거죠. 한 달 딱 지나고 때려쳤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1년 재수를 해서 10 재수를 해서 쯔쿠바 대학을 갔습니다. 쯔쿠바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잘 모르시죠? 저를 잠깐 보실까요? 저는 그 쯔쿠바 대학 가서 깜짝 놀랐어요. 분당만한 도시가 대학이에요. 대학 안에서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차가 필요한 정도로 대학이 커요. 그 대학에 교수 한 명당 학생이 4명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가 16명이라고 발표합니다. 그 쯔쿠바 대학 학생들하고 여기 쯔쿠바 대학 몇 명하고 같이 밤에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밤 10시에도 교수하고 같이 연구를 한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이 밤 10시에 학생들하고 연구를 해줍니까? 일본 대학은 문과나 이과나 문과는 세미나 토론 수업이고 이과는 실험 실습 수업이어서 연구 중심의 대학입니다. 나중에 오늘 10하고 대표님께서 아마 그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 대학과 일본의 대학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 밑에 다 얘기 있는데 등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하면 좀 지루할 테니까. 그 밑에 김현수 학생은 국어학원 내신을 1등급이었는데 수학이 5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본으로 돌렸는데 동경 외국어대학을 갔고요. 그 밑에 손창이라는 친구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놔둘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박지환 학생은 내신 2등급이었어요. 쯔쿠바 대학. 내신 2등급 어디 가나요? 여기 볼까요? 내신 2등급 어디 가나요? 확률이 어떻게 논술로 가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친구가 방향을 틀어서 지금 쯔쿠바 대학 정치학과 4년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그다음 박지원 학생은 외고 출신이니까 내신 등급을 잘 모르겠고 그 밑에 최준혁 학생 이 친구의 그 인터뷰도 잘 읽어보시고요. 내신 2등급이에요, 이 친구도. 그 다음에 길동석 학생 충북고인데요. 충청북도에서 내신이 2, 3등급이었대요. 그럼 충청북도에서 내신 2, 3등급이면 분당에서 5, 6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친구가 1년 공부해서 걔는 또 문무성 장학생까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친구인데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문무성 장학생을 붙었는데 떨어지는 친구는 마지막에 면접에 떨어진 친구 이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대 여태까지 일본 유학 중에서 떨어졌지만 오사카 대학을 간 친구고 그 밑에 변영찬 친구는 내신 5등급이고요. 그다음 밑에 강주영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이 친구는요. 그래서 형이 먼저 개요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형의 영향으로 일본의 오사카 대학을 간 친구고요. 이게 지난번 일본에 가서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꼭 일본 유학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시하고 일본 입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또 길 대표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주실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일본 공부를 1년 동안 해서 대학을 가면 훨씬 좋은 대학을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마지막에 학생들이 3명이 들어와서 인터뷰할 때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워도 되겠죠, 여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내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하길 위해서 성공하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공해서 대학 입시나 인생에서 성공할 때 결정적 요소들이 있다 이거죠. 그 결정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실력, 능력. 그렇죠? 본인의 실력,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하려면 노력이 있어야죠.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성실성 필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오늘같이 이 자리에 오셔서 또 다른 정보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4번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부모님의 인맥, 자산, 재산 이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또 인생에서 또 커다란 성공을 거두려면 또 무시 못할 게 있죠. 운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흐름 쪽에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하는 흐름을 탈 것이냐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순간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많이 바뀌죠. 그럼 선택을 잘하려면 성공하는 쪽에 선택을 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 필연적이 따를 게 뭐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가 뭐냐면 자 그래 우리나라 입시는 이래 일본 입시는 저래 자 우리 애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길로 안내해야 될 거야. 너도 마찬가지 학생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부 안 하고 남들이 이리 가자 그러면 우리가 딱 가요. 이게 좋다 그럼 논술하고 다 가셔요. 내가 공부하지 않는 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요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대세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남들한테 못 오가면 안전하니까 자꾸 못 오가고 대세로 따라갔는데 대세가 안전한가요? 대세를 쫓아가는 학생들은요 블루오션을 절대 찾지 못해요. 레드오션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게 더 커져요. 저는 일본 유학이 우리 학생들한테 감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만들었고 우리 애들 1,500명 학생들한테 이 일을 안내하는 중입니다. 안내하는 중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일본에 가서 학생들하고 밤새 술 먹어서 마지막에 당부했던 얘기들이에요.
사람은 능력은 바보와 천재가 능력의 차이가 5배밖에 안 된답니다. 5배. 능력의 차이는. 아주 바보와 천재가. 근데 생각, 의식의 차이는 100배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그랬어요. 걔들이 전부 다 하는 말들이 이거예요. 나는 천만다행이야. 이 땅을 떠나서. 자기 성공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영달과 위안만 생각, 영달과 안위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부탁했어요, 걔들한테. 야, 좀 큰 꿈을 꿔라, 너희들은. 너희들은 이 땅에 와서 성공했으니, 앞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으니, 꿈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정말 큰 인물이 돼서, 이 땅에서 탈조선, 헬조선을 외치는 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날 생각나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갖고 잠깐 울컥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그들에게 좀 더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되달라 부탁을 하고 이제 막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학생들 그래요. 내가 살면서 나 하나 잘 되자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내 이상이 크고 꿈이 커서 크게 성공하고 하겠다는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꿈을 가지시고 제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자녀와 학생들이 대입도 성공하고 인생도 큰 성공을 거둬서 나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일부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